이재명 대표는 최근에 이 논란에 대해서 이 단어가 지금 정치권에서 특히 민주당에서 회자가 되고 있어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어렵더라도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혁신. 자, 이러자 하위 통보를 받은 윤영찬 의원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고통이 따른다는 얘기는 사실은 자기 살을 깎아야 고통이 생기는 거죠. 예. 자기가 미워하는 비명계의 살을 깎고 뼈를 치면서 고통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참 어불성설인 거죠. 자, 이러면서 윤영찬 의원 이런 말도 합니다. 요 발언. 자, 화면으로 저희들 준비되어 있죠? 함께 보시죠. 이재명 대표님, 혁신은요, 자기 가죽을 벗겨내야 하는 겁니다. 아니, 비명계 가죽 벗겨서 친명계 가죽 점퍼를 만드는 겁니까? 허허, 친명계 가죽 점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무 좀 용어들이 너무 살벌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 정치적인 생명이 지금 까딱까딱하는 윤영찬 의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런 표현도 너무 그러니까 좀 약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상당히 지금 이 각 계파가 어떻게 보면 정치적 생명을 걸고 거의 지금 목숨을 건 정치적 싸움에 나서고 있는 한 장면을 보여주는 하나의 여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윤영찬 의원이 지적한 부분은 뭐 저는 상당히 일리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민주당이 사실 이 분당 사태를 겪었던 것이 기억하시겠지만 2016년도에 당시에 다시 안철수 의원과 동교동계가 탈당하면서 사실 분당에 가까운 탈당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안철수 돌부리 울면서 국민의당 바람이 일어나면서 그때 상당히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예. 그때 당대표였던 문재인 당시 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말 그대로 진짜 자신의 가죽을 벗기는 그러한 이 주류의 헌신과 희생을 보여줬잖아요. 본인이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백의종군하고 그러면서 모셔왔던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뭘 했죠? 제일 먼저 한 것이 소위 말해서 친노 친문 패권을 없애겠다고 하면서 이해찬, 정청래, 강기정 이런 그렇죠. 아주 이런 공천 사람들을 탈락시켰죠. 공천 탈락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사실은 기사회생이 되면서 물론 그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이 공천 파동이 있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 혁신의 노력이 유권자들이 먹히면서 제1당이 됐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2017년 조기 대선 때 정권을 갖고 올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을 만들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사실은 윤영찬 의원의 지적을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좀 새겨들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윤영찬 의원의 지적을 이재명 대표가 새겨들어야 한다. 새겨 들을까? 새겨 듣겠죠. 근데 그대로 행동을 할까? 바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쯤 되면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에서 물러날까? 지금 당대표 물러나면 비대위 체제 가야 되는데 그게 시간상. 그러면 불출마라도 할까? 그리고 본인이 백의종군 할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해결책 중에서 가장 약한 것이 불출마 정도죠. 대표적 물러나거나 이런 것보다는. 그런데 불출마 안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쯤 되면 말씀하셨잖아요. 예. 이쯤 되는 상황을 만든 이유가 본인이 계속 당권도 쥐고 있고 국회의원에도 출마를 해서 일종의 불체포 특권을 갖기 위한 거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예. 차정 교수가 처음에 분석을 했듯이 그때 한 30명 정도 이탈자가 있었는데 지금 31명 딱 들어갔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 본인이 단식을 끝내고 병상에 있으면서 이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달라고 호소를 했어요. 호소를 했는데 가결시켜버렸거든요. 그러면은 그때 이런 결심을 했고, 그리고 이원달 평가하는 시점이 그 직후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게 딱 맞물려서, 이 상황에서는 내가 도저히 어떤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단순히 그것뿐이 아니고 나중에 당을 이끌어서 대선까지 가는데 나의 체제를 완전히 구축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지금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하고 있는데 본인이 불출마를 하면은 정치권에서는 배지를 단 거하고 안 단 거하고 완전 천지 차이입니다. 배지 안 달고 있으면은
그냥 도태되기 쉬워요. 그리고 특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사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수사 중인 것도 있고 아직 기소 안 한 게 있어요. 뭐 대북 송금이나 쌍방울 특검, 그거죠. 여러 가지 몇 개 있습니다. 예. 그 법인카드 문제도 있고. 그렇죠. 법인카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여전히 수사 중인 사안도 있기 때문에 이 사법 리스크를 계속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기 위해서는 저는 불출마 선언은 전혀 할 생각이 없을 걸로 봅니다. 이쯤 되면 아니라 이쯤 될 걸, 이 정도 될 걸 이미 예상을 했을 것이다. 그렇죠. 본인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대가 있는데 상대가 특히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이 나왔지만은 이 원래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는 주로가 아니에요. 원래 민주당의 그 오너들은 대주주는 그 친노, 친문, DJ 이쪽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한정 의원도 조금 전에 그 하위 10%, 20% 들어갔잖아요. 김한정 의원은 대표적인 DJ맨이에요. DJ 비서로 시작을 해서 1부속실장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DJ가 퇴임 후에도 가서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까지 만약에 이게 인위적으로 쳐냈다면은 이재명 대표는 당 안에 있는 다른 모든 계파를 정리를 하는 단계에 들어갔다고 봐야 되겠죠. 예. 자, 지금 그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꿈쩍도 안 할 것이다. 자, 그런 조짐도 보입니다. 비명계의 반발이 이렇게 커짐에도 불구하고 친명계는 반격을 합니다. 물론 강하게는 안 해요. 지금 상대방이 워낙 화가 나 있으니까 그냥 듣는 척 해주고 안 싸우려고 하겠죠. 그런데 한 친명계 최고위원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거에서 조용하다고요? 우리 지금 막 시끄럽다고 뭐라고 합니까? 조용하면 그건 북한이죠. 시끄러워야 정상입니다.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선거하는데 일사불란하고 조용하면 그게 북한이지 대한민국입니까? 조용한 공천, 조용한 민주주의는 질문 없는 강의실이고 질문 없는 기자실입니다. 예. 질문 없는 강의실, 질문 없는 기자실이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근데 지금 일어나는 반발이 뭐 질문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면은 나 이 강의 못 듣겠다라고 학생이 찢어 나가는 상황이거든요. 오. 당신이 강의할 자격이 있느냐. 지금 교수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교수는 입 닫고 있고. 그러니까 사실 지금 본인이 10%, 20%라는 것을 의원 개인으로도 굉장히 좀 수치스러운데 이걸 오픈하면서 이 기준이 공정하냐고 반발을 하고 있고 예. 또 TV조선에서도 어쨌든 객관적인 정량 지표로 따져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고 당의 원로라는 전직 총리들도 우려를 표명하는 상황이라서 어쨌든 저 정도의 변명으로 뭐 이런 상황이 무슨 질문 없는 강의실 이렇게 정당화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국회 부의장, 전 부의장. 이게 지금요. 아까도 잠시 지적했습니다만 탈당이잖아요. 이제 민주당 소속 아니에요. 어디든 갈 수 있어요. 어떤 선택이든 할 수 있어요. 러브콜이 여기저기서 들려온다고 합니다. 오늘자 조선일보 6면입니다. 민주당 탈당 김영주 영입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국민의힘까지 뛰어들었다. 자, 한동훈 위원장이요. 김영주 부의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었습니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님은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인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많은 언론인들과 국회 관계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제가 법무부 장관을 할 때 안민석 의원이 황당한 소리 할 때 국회 부의장으로서 사회를 보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대단히 품격 있게 제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 일로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굉장히 큰 고초를 겪으셨다고 합니다. 그런 식의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의정 활동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러면서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지금 뭐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그다음에 이낙연 대표 새로운 미래 여기서도 지금 영입전에 뛰어드는 분위기라고요? 네, 지금 서로 모두 뛰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민주당을 탈당한 김영주 부의장을 향해서 정말 여기저기서 러브콜인데요. 예. 국민의힘의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개혁신당, 새로운미래 모두 이제 뛰어들었습니다. 김 부의장은 영등포 갑에서 연이어서 3선을 한 만큼 수도권 인재가 부족한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좋은 선택이고 국민의힘은 아직 영등포 갑 공천을 못한 상황이죠. 그래서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 부의장이 우리 당에 온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앞서 민주당 출신의 이상민 의원도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면서 지난달 국민의힘에 입당한 만큼 민주당의 이 비민주성이 부각되기 때문에 여권 핵심 관계자들은 이제 본인이 결단이 서면 공식 러브콜을 보낼 것이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또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과 이낙연 대표의 새로운 미래도 김 부의장을 적극적으로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부의장은 어제 자신의 향후 거취와 관련해서 아직은 아무것도 정한 것이 없다면서 오래 걸리지는 않으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제의가 들어온다. 제가 뭐 어디 갈 데 없는 줄 아세요? 여러 가능성 열어두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뭐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까지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만약에 당을 나간다? 공천 못 받고? 이거는 또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임종석 전 비서실장입니다. 자, 민주당은 이렇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거기 말고 송파갑, 거기 가세요. 임종석 실장에게 직접 연락하셔서 송파갑 출마 타진하셨다고 들었는데 누구 성동갑은 언제쯤 결정이 되는지. 네, 지금 당의 전략 자산에 아주 그 유능한 분들은 각 축선별로 저희들이 그 지역 여타 지역에 미치는 파급력가 크기 때문에 중간 정도에 있는 그런 당세 강한 지역 가서 좀 당을 위해서 헌신해달라 이런 취지에서 제가 송파의 어떤 지역을 제가 요청을 한 바는 사실입니다. 자, 이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친문계의 핵심입니다. 임종석 전 실장. 문재인 정부 인사 건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라는 얘기를 실제로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송파에서 한때 정치하시던 분이에요. 들어보시죠. 임종석은 무조건 안 준다는 생각인 것 같아요. 임종석을 정점으로 주류에 의해서 전 정부 핵심 인사가 건드려지면서 문명 파괴가 되면 이건 총선 폭망하는 거예요. 자, 문명 파괴되면 총선 폭망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저 뭐 10%, 20%이 얘기와 임종석 너마저, 임종석 장군마저 뭐 이렇게 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게 고양이만 뭐 바라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민주당에서는 우리가 공천 탈락 안 시키잖아. 그래서 송파가 가라 말이야. 우리가 공천 준다는 거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일종의 정치적 알리바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할 만큼 했어. 우리가 할 만큼 했어. 우리는 뭐 그러니까 뭐 논란이 됐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치적 배려를 한 거잖아. 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 송파갑이라는 곳이 민주당 입장에서 정말 흠지거든요. 사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는 보면 이 거의 뭐 맨땅에 헤딩하라는 이야기인데 이 일종의 뭐랄까요, 내보고 그러면 정치적 벼랑 끝에서 그냥 아무런 낙하산 없이 뛰어내리라는 이야기가 똑같다고 아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사실은 저 지역에 가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만약에 질 경우에는 본인 정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민주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 문제를 정말 단추를 잘못 깼다. 그러니까 정권 교체에 대한 책임론의 핵심 당사자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이렇게 일종의 뭐랄까 낙인을 찍음으로써 상당히 그러니까 이 당내의 분란을 키웠다는 측면도 있고 사실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 정도의 정치력 그리고 나름대로의 정치 이력 뭐 그 인지도 이런 걸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신이야말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선봉장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좀 더 상징적이지요. 예를 들면 그 지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같은데
처음부터 당신이 나가서 좀 뛰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라고 한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임종석 비서실장의 입장에서도 본인이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어차피 내가 그러면 좋아. 내가 선봉장에 나가서 뛰어서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했다고 한다면 상황이 완전히 180도 바뀌었겠죠. 근데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나와서 진짜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건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나의 호적수를 한 명 더 키우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들 때문에 당권 도전 바로 그렇죠. 거고. 바로 그러한 이 정치적인 강견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예.